혹시 올가을 단풍 나들이 계획 세우셨나요? 멀리 떠나야만 단풍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서울 안에서도 지하철만 타면 금세 만날 수 있는 단풍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으로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서울의 단풍 명소 5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용히 걷기 좋은 도심 속 단풍길부터 떠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독 도서관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화려함보다는 고요함 속에서 단풍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더없이 어울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명소들은 늘 사람들로 붐비지만 이곳은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조용히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숨은 쉼터입니다. 도서관 앞마당에 자리한 400년 된 느티나무는 수많은 세월을 견뎌온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가을이 되면 가지마다 노랗게 물들어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천천히 걷는 이들에게 차분한 위로를 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끌벅적한 장소보다 이런 고요한 공간이 마음에 더 크게 와닿는 순간이 있지요. 이어서 발걸음을 옮기면 삼청동길이 펼쳐집니다. 은행나무와 한옥이 어우러진 골목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들어선 듯한 착각을 줍니다. 길가에 늘어선 카페와 작은 갤러리들은 산책 사이 잠시 머물며 여유를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서울의 도심 속 단풍길이 주는 특별함은 멀리 가지 않아도 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철 몇 정거장만 이동하면 이미 눈앞에는 노란빛과 붉은빛이 가득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소박하고 따뜻한 가을의 선물, 그것이 바로 도심 속 단풍길에서 만날 수 있는 감동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곳은 올림픽 공원입니다. 이곳을 특별히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넓은 공간 속에서 다양한 단풍길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으면서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워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지가 대부분이라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덜 가고 벤치와 쉼터가 곳곳에 있어 여유롭게 머물며 풍경을 감상하기 좋습니다. 가장 유명한 길은 위례성길입니다. 가을이 되면 양쪽으로 늘어선 은행나무들이 황금빛 터널을 만들어 마치 영화 속 장면을 걷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길을 걷다 보면 나홀로 나무라 불리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드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서 있는데 이 풍경은 올림픽 공원을 대표하는 장면으로 손꼽힙니다. 단풍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을의 이 길은 특히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지요. 또한 호수와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단풍과 물빛이 어우러져 또 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물 위에 흩날리며 반짝이는 모습이 장관이고 저녁 무렵에는 노을빛이 호수와 단풍길을 붉게 물들여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합니다. 걷다 보면 곳곳에 설치된 예술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림픽 공원의 장점은 단순히 단풍을 보는 것을 넘어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가족도, 혼자 조용히 산책하는 이도, 혹은 친구와 함께 가볍게 운동을 겸하는 이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가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걷기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동시에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최적의 공간이 되는 셈이지요. 서울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넉넉한 가을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큰 행복입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지하철 몇 정거장만 타면 닿을 수 있는 올림픽 공원은 올가을 반드시 한 번은 걸어보시길 권하고 싶은 단풍 명소입니다. 올림픽 공원이 드넓은 황금빛 풍경을 보여준다면 서울숲은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세련된 단풍 명소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몇 분만 걸으면 닿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고 도심 속에서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이곳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가을이 되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붉고 갈색으로 물들어 장엄한 풍경을 만들고, 단풍나무 숲길은 불길처럼 타오르듯 선명한 붉은빛으로 물들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늦춰지고 일상에 묻힌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숲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볼거리가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숲속을 걷다 보면 사슴 박목장이 나타나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카페와 전시 공간이 곳곳에 있어 산책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단순한 단풍 구경을 넘어 삶의 여유와 활력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요. 특히 서울숲은 가족이나 친구 혹은 혼자서 찾아도 각각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입니다. 손주와 함께 나들이를 와도 좋고, 혼자 조용히 걷다가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쳐도 어색하지 않은 공간.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단풍 시즌마다 서울숲만큼 편안하면서도 다양한 매력을 주는 곳은 드물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도심 속에서 가볍게 걸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풍경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풍이 내려앉은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서울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따뜻한 가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곳은 석촌호수입니다. 서울에서 단풍과 물의 조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이지요.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풍만이 아니라 호수의 잔잔한 물결, 주변의 도시 풍경까지 어우러져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가을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산책로는 약 2.5km로 경사가 거의 없어 걷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도 천천히 걸을 수 있고, 곳곳에 놓인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풍경을 바라보는 여유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수 동편에서는 롯데월드타워와 단풍이 한눈에 들어와 현대적인 건물과 가을빛 자연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매력도 뚜렷합니다. 아침에는 호수 위에 안개가 살짝 깔리며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사람도 많지 않아 차분히 걷기에 좋습니다. 오후에는 햇살이 단풍잎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풍경이 가장 선명해지고, 붉고 노란빛이 물 위에 비쳐 눈부신 장면을 연출합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호수 주변의 조명이 켜지며 낙엽과 반짝이는 불빛이 어우러져 로맨틱한 풍경이 완성되지요. 특히 노을 질 때 호수 위로 퍼지는 붉은빛과 단풍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면은 꼭 한번 경험해 볼 만합니다. 산책을 마친 뒤에는 인근의 속리단길 카페 거리를 들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석촌호수 동편에서 이어지는 이 골목은 최근 다양한 카페와 디저트 가게가 모여들며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큰 길가보다는 조용한 골목의 자리에 걷기에도 부담이 없고, 테라스나 창가에 앉아 있으면 단풍과 거리 풍경이 함께 어우러져 산책의 여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나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며 잠시 머무르면 단풍 산책이 한층 더 완성되는 기분이 듭니다. 석촌호수의 매력은 단순히 단풍만이 아닙니다. 호수와 자연, 도심의 풍경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이어지는 카페 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나들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은 혼자서든 친구나 가족과 함께든 누구나 편안히 가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나들이 삼아 가볍게 걷고 싶을 때, 사진을 찍고 싶을 때, 혹은 단풍 속에서 잠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싶을 때도 모두 제 역할을 해주는 곳이지요. 서울 한가운데에서 물과 단풍이 함께 주는 가을의 깊은 울림, 그것이
석촌호수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대학가 단풍길입니다.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풍의 아름다움과 함께 젊은 세대의 활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께는 고요한 길도 좋지만 때로는 젊은이들 사이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지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정문까지 이어지는 관악로는 가을이면 플라타너스가 노랗게 물들어 긴 황금빛 가로수 길을 만듭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나무들 사이를 걸으면 단풍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활기가 더해져 걷는 것만으로도 생기가 전해집니다. 단풍의 색깔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느껴지는 젊음의 기운이 특별한 매력을 줍니다. 서울대 캠퍼스로 발걸음을 옮기면 또 다른 단풍 풍경이 펼쳐집니다. 도서관 주변의 단풍나무 길은 붉게 타오르는 불빛처럼 물들어 눈길을 사로잡고 캠퍼스 안쪽의 은행나무 길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환한 기운을 안겨줍니다. 조금 더 걸으면 관악산 자락으로 이어져 가벼운 트레킹도 즐길 수 있어 단풍과 함께 짧은 산행의 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산책 후에는 대학가 주변의 합리적인 가격대의 식당과 카페에서 간단히 식사나 차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은 시니어분들에게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동시에 젊은 세대와 같은 공간을 나누는 특별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대학가 단풍길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예쁜 길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나도 여전히 젊은 세상 안에 서 있다는 다정한 위로를 받게 되고 삶의 활력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단풍 명소이자 마음을 젊게 만들어주는 가을의 특별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이국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단풍길, 바로 남산 둘레길과 이태원로입니다.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풍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더해 한국의 가을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풍경을 동시에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 나들이에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께 잘 어울리는 길이지요.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까지 이어지는 이태원로 구간은 가을이면 버즘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운치 있는 단풍길을 만듭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유럽의 어느 거리를 거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점과 카페가 늘어서 있어 산책을 마친 뒤 이국적인 맛을 즐기며 여행 온 듯한 기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길을 조금 더 걸으면 남산 둘레길로 이어집니다. 차와 자전거가 들어오지 못하는 숲길이라 온전히 걷는 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가을이면 붉고 노란 단풍이 터널처럼 이어져 사진을 찍는 이들로 늘 붐비지요. 특히 소월로와 연결되는 단풍길은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가을 명소입니다. 도심 속에서 이렇게 풍성한 숲길과 단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습니다. 남산 둘레길의 좋은 점은 길이 비교적 평탄하고 잘 정비되어 있어 산책하기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걷다 힘들면 곳곳에 마련된 전망 공간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단풍잎과 함께 서울의 가을을 내려다보는 순간은 오래 기억될 만한 장면이 됩니다. 이태원로와 남산 둘레길이 주는 매력은 단순히 단풍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길 위에서 자연과 문화가 동시에 어우러지고 산책 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보며 여행 온 듯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지요. 익숙한 서울 안에서도 낯선 여행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단풍길, 바로 이곳이 가을에 꼭 걸어봐야 할 마지막 여정입니다. 가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가 바람 한 번 불면 금세 사라져버리지요.
그래서 단풍은 늘 아쉬움과 그리움을 남기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건네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곳은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지하철 몇 정거장만 이동하면 만날 수 있는 서울의 단풍 명소들입니다. 도심 속의 고요한 정원, 넓게 펼쳐진 공원, 물빛과 단풍이 어우러진 호수, 젊음의 에너지가 흐르는 대학가, 그리고 이국적인 분위기에 남산 둘레길까지. 각각의 길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지만 모두 우리에게 짧고 소중한 가을을 온전히 느끼게 해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언제 가지? 라는 고민이 떠오르셨다면 그 답은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짬을 내어 가까운 길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계절은 훨씬 더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가을빛 속에서 걷는 시간은 결국 우리 삶을 다독여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이 조금은 젊어지고 조금은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올 가을 단풍길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가 더 따뜻하게 물들길 바랍니다.